슈마! 이번 영상은 꽤 길 거예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8주차부터는 임신 중기와 다르게 입맛이 확 돌면서 완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잘 먹어서 그런지 철분제를 먹고 있어도 1일 1동 시원하게 받고요. 특히나 저는 단 것이 엄청 땡기고 초콜릿이 그렇게 땡겼는데 카페인 때문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임산부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권장량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치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임신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 심하신 분들은 잇몸 치약이나 극세모 칫솔, 잇몸 마사지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번 정도 피가 났는데 양치를 살살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29주차부터는 나 임산부요 하면서 배가 진짜 눈에 띄게 커집니다. 나는 왜 배가 안 나오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샤워도 버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샤워를 했고 배가 커지는 만큼 배 무게 때문에 잘 때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 현상은 주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 힘이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잘 버티실 거고요. 임신 전부터 코어가 약하고 허리가 안 좋다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코피도 났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혈액량 증가로 인한 현상인데 가습기 필수, 코 파기 금지, 코에 자극되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줄줄 흐르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코 안을 닦으면 묻어나는 정도였거든요. 코 안에 이 비판텐을 쓱쓱 발라줬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서 잠을 엄청 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임신하고 거의 막 16시간씩 매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희나가 밤잠을 잘 자나? 30주 차에는 55kg, 8kg가 쪘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1.38kg. 크기가 한 주 정도 느리다고 나왔고 좀 작은 편에 속했어요. 이때는 엄청 걱정했는데 낳고 보니 걱정할 일도 아니었더라고요. 저와 같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면 알아서 잘 큽니다. 참고로 김군이 181에 100kg가 넘거든요. 2.6kg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 꾸준히 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이때 생리통처럼 배가 아픈 느낌이 잦았는데 자궁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 통증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태동이 엄청났었는데 이 엄청난 태동 후에는 배뭉침이 와서 이것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작을 때 배뭉침이랑은 점점 차원이 달라져요. 코피도 계속 났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필라테스 운동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누워서 쉬었습니다. 31주차 아이는 1.56kg. 지난주에 비해서 180g 늘었잖아요. 주차마다 약 200g씩 꾸준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배 무게 때문에 배가 밑으로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배가 밑으로 이렇게 점점 처지니까 배를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산전복대를 착용했습니다. 확실히 복대를 착용하면 걸음걸임이나 움직임이 훨씬 편해져요. 필수템. 그리고 이때부터는 바디필로우 없이는 잠자는 게 불가능한 정도? 배무게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옆으로 자야 되기 때문에 바디필로우에 온몸을 맡깁니다. 배가 무거워질수록 깊은 잠이 힘들어지니까 꿈을 엄청 꿨는데 꿈에 전 남친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편 미안. 그리고 배가 늘어날수록 배가 엄청 근지러워요. 늘어난 피부는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저는 오일로 마사지 하듯이 계속 배를 문질러 줬습니다. 32주차쯤 되면 늘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동반됩니다. 말씀드렸죠. 조금씩 나눠 먹기. 근데 이게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먹어요. 살찌는 건 둘째치고 먹고 난 후 소화불량 때문에 점점 견디기 힘들어져요. 이때 친구에게 선물 받은 텀스를 접하게 됐어요. 임산부 제산제로 유명한 제품인데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 텀스가 절 여러 번 살렸어서 출산 전까지도 잠자기 전에 2알씩 먹었어요. 낮에 밥 먹으면 막 낮잠이 쏟아지고 막 기도 멍멍해지고 소변은 주차가 지날수록 더 잦아지니까 3시간 이상 잠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신생아 돌보는 패턴이네? 아기가 커지니까 태동도 묵직해지고 이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방광이나 갈비뼈 근처가 막 찌릿찌릿해요. 자다가 놀래서 깬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만삭 촬영을 했는데 피부도 난장판이었고 몸도 무겁고 하니까 만삭 촬영이고 나발이고 그냥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33주차 식욕 완전 대폭발. 배달의 민족 역대급 금액을 찍은 것 같은데 하루에 5끼를 먹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만삭의 식욕은. 근데 만삭까지 토덧 입덧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진짜 최악이지 않나.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궁금하시면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입덧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제왕절개를 마음먹고 있어서 2주차에 제왕절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예정일은 39주차로 정했고요. 사실 정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날짜를 정해야 되긴 하니까 철학관에서 날짜를 받아서 예약해뒀어요. 그리고 이때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출산하고 한 달까지도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습니다. 임신 정말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34주차부터는 오히려 태동이 조금씩 감소를 했고요. 막 발로 배를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김군이 물결치는 제 배를 보고 에어리언 같다고. 그 주 주말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배 통증이 찾아와서 응급실도 갔었습니다. 남편은 막 애가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행히 자궁이 열린 것은 아니고 자궁 수축 억제제와 링거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때 대구집 인테리어 공사에 이사도 했지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겁했습니다. 애 나오는 줄 알고. 35주차에는 57kg, 정확히 10kg가 쪘어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그것 또한 엄청 힘들더라고요. 할 일은 이만큼 쌓여있는데 나는 무겁다. 또 분비물이 아주 심하게 많아집니다. 미끄덕거릴 정도로. 아기가 나올 때가 다가오니까 길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드나 봐요. 이때부터 출산 준비를 슬슬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예습만 하면 되고요. 출산용품 구입은 출산을 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산하고 구입하는 게 필요한 것만 더 실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쿠팡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36주차는 막달 검사와 함께 레알 만삭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진짜 힘들어요. 골반은 눌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뱃속의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겠죠? 또 체형에 따라서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치만 임산부 본인들이 느끼는 힘듦은 모두 똑같습니다. 쌍둥이 임신한 분들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자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이때부터는 리클라이너 소파에 기대서 쪽잠 잤었습니다. 그 어떤 출산용품보다 리클라이너 소파 이게 진짜 필수템이 아닌가. 이때 1시간 텀으로 화장실을 갔었는데 막달 검사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방광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배가 부르고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방광염인지도 몰랐던 거죠, 저는. 화장실을 거의 1시간마다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소변 검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2주차에 저는 펌을 했어요. 임산부들이라면 격한 공감을 하실 텐데 머리가 뭐 완전 거의 추멍이에요. 더군다나 출산하고 3개월까지 머리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더 기약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때 펌을 했는데 뿌리 부분을 조금 띄어서 펌약을 바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염색이 진짜 급선무였는데 염색할 용기는 안 났습니다. 염색약이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머리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머리가 안 빠지면서 머리숱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던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2, 3일만 머리 묶고 안 감아도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숱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10개월 동안 안 빠졌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지겠죠? 다 빠지고 나면 이렇게 잔머리들이 송송송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청소할 일 없어서 좋았는데 37주차에는 59kg, 12kg가 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도 5끼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매주 1kg씩 쪄요. 이때부터는 빨리 낳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계속 출산하는 꿈을 꾸고 애기 얼굴은 낳을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이 나는 꿈에 나온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2주차에 제가 계속 설사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건가 했는데 어머, 이게 출산 전에 자연 관장을 하는 증상이었던 거죠. 왜냐? 38주차에 저는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38주차 7월 21일 수요일 새벽 4, 5시쯤에 여느 때와 같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 와중에 허리가 좀 유독 아픈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픈 건지 허리가 아픈 건지 바닥에 누우면 괜찮으려나 하면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는데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왜 진통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저는 또 지속적으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어머머머 팬티에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설마 이게 그 이슬 비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운동 중이셨는데 어머네 나올라는갑다 하는 소리에 운동하다 말고 후다닥 달려오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자궁이 10%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생리통 엄청 심할 때 있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생리통이 엄청 심한 편이었어서 너무 익숙한 통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통의 시작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왕절개의 경우 수술 전 8시간 전 금식이거든요. 그걸 까먹고 9시쯤 출발하기 전에 목말라 이러면서 냉수를 벌컥벌컥 막 마셔가지고 바로 수술 못하고 오후 5시경에 수술했습니다. 그 대기하는 동안 옆 산모의 고통의 소리를 8시간 들었는데 수술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는 애초에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싶어서 제왕절개를 선택했는데 자궁이 열려버린 거죠. 심한 생리통 같은 진통을 반복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생리통이 심했어서 뭐랄까 타격감이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소변줄을 꼽는데 그게 괴롭다는 후기를 봐가지고 엄청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저는? 그냥 쓱 없던데? 근데 남편이 소변줄을 꼽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신마취라는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는 하반신 마취와 전신 마취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반신 마취는 정신은 멀쩡하고 하반신이 감각이 없는 상태. 아이가 나오자마자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수술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또 겁이 많은 산모들은 겁에 질려 막 움직이거나 하면서 수술에 방해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겁이 많은 산모들은 전신마취를 선택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전신마취는 쉽게 말해서 잠시 몸의 전원을 오프시키는 겁니다. 무섭죠? 안 무섭게 말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깊은 잠을 자는 거죠. 수술 때 완전 빨가벗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요. 양팔을 여기 이렇게 막 묶어요. 혹시 놀래서 막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빨가벗고 그렇게 있으니까 수술 때기는 한데 괜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은근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와중에 호기심 천국인 shum짱은 혹시 수술하다가 깨는 사람도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도 웃으면서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고 푹 자라고 그 말에 안심하고 숨을 들어 마신 후에 끝. 수술 시간은 10분 조금 넘게 끝나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애기 울음소리가 응애 막 들리고 저는 고개를 이렇게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근데 깨어났을 때가 진짜 죽음의 고통입니다. 비몽사몽 막 시체처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옷을 막 이렇게 막 덜덜덜 이렇게 입혀줘요. 그러고 이제 입원실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파요 막 이러면서 수술실을 나온 거예요. 분명 들어가기 전에 김군에게 오빠 나 나올 때 동영상 하나 찍어줘. 언젠간 유튜브에 쓰임이 있을 거라고 이랬는데 김군이 너무 아파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동영상을 찍는 게 너무 미안해져서 찍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보실까요? 왜?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저는 계속 애기 사진 이 말만 했는데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울컥하고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분이 실밥 터진다고 울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혼내는데 또 오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자왔어요. 그러고 이제 오로가 제대로 배출되는지 확인한다고 아랫배를 3번 누르거든요. 깡깡깡. 이게 진짜 미칩니다. 약간 고통의 클라이막스? 근데 훅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하시는 분들은 페인버스터 진통제를 꼭 추가하세요. 비용이 10만원 정도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 15분 정도의 미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진통제가 들어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또 아프면 누르라고 무통주사 버튼이 있거든요. 제 친구는 그걸 미친듯이 눌러가지고 간호사가 누르지 말라고 했다던데 저는 눌렀을 때 그 코끝이 찡해지는 양냄새,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싫어가지고 처음에 한 번 누르고 누른 적 없어요. 항생제, 기침 가래 억제제, 진통제 약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가방을 미리 싸놓으라고 하잖아요. 저도 생각 없이 있다가 빈손으로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로 일주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던 베개와 이불이 진짜 필수품이었고요. TV보다는 넷플릭스 유튜브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핸드폰 거치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었죠. 이렇게 짐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병원은 집과 가까우면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보호자가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럼 몸의 전원이 오프가 된 상태에서 온을 했잖아요. 장기들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밥을 이틀 동안 못 먹습니다. 정말 맛대가리 없는 미역국도 이틀 굶은 후에 먹으니까 맛집입니다. 한 2, 3일은 송장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보호자 완전 필수. 그리고 배변 활동이 제대로 되어야 몸이 문제없이 온된 것이기 때문에 소변줄을 뽑고 소변 대변을 보면 끝. 소변줄 뽑는 것도 그냥 쓱 뽑고요. 소변줄을 뽑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때가 힘듭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러워지면서 빈혈 증상 일어나서 남들보다 소변줄을 하루 더 꼽았어요. 그렇게 아기 얼굴은 하루 늦게 봤지만 굳이 무리해서 막 일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쉬었습니다. 입원하면서 든 생각은 이렇게 수술할 만큼 아픈 일은 없어야겠다 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분만의 고통이 더 심한 건 팩트니까요. 단 자연분만의 장점은 이틀이면 회복해서 걸어다니고 퇴원하고 그래요. 저희는 일주일 입원하고 또 상처 부위가 아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수술 부위 관리도 필요하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 수술이든 그냥 둘 다 힘들어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쉽게 가려고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한 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쫄지는 마시고요. 저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엄마니까요. 책에서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산후우울증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출산을 하고도 아이를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유리너머로 보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 출산을 했는데 나 혼자 있네? 이런 기분? 굉장히 저를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엉망이 된 내 피부를 보니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아무래도 임신 기간에 힘들었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임산부들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수많은 동지들이 이겨낸 것을 위안 삼아서 하루하루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이 끝이 아닙니다.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모유 수유의 고통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출산 후 관리편으로 모유수유, 도우미 이모님, 피부 회복, 산후 마사지, 몸무게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왠지 여자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다음 영상이 더 기대되시죠? 그럼 슌바! 안녕!